안녕하세요. 저는 조울증이나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많은 정신과 질환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러한 정신과 약물을 드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부작용이나 역작용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면서도 정신과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정신과 치료에서의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더 이상 정신과 약물을 평생 드셔야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정신과 약물을 중단하시거나 끊으시더라도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즉 정신과 질환을 완치하게끔 해드리는 이러한 작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정신과 질환을 완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조울증 혹은 일명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환으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던 20세 초중반의 지금 뭐 학생이시죠. 20대 초중반의 남성 환자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어떻게 복용하시고 계셨던 조울증 약물을 여러 가지를 드셨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줄이고 끊고 계시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어릴 때부터 좀 우리가 가볍게 조울증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는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겪는 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말하자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안 하셨던 것은 아니고, 복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다는 이러한 상황이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과 약물이 효과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조울증 증상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조울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실 수가 있고, 또한 경계성으로 어떠한 뭐 예를 들자면은 혼자 지나친 혼자의 사고에 몰입이 된다든지, 뭐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이러한 증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울증 증상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약물을 더 강하게 드시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약물을 강하게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 환자분께서 오셔서 저희 한의원에 오신 이유는 약을 복용을 하면서 너무나 큰 부작용에 시달린다, 도저히 집중도 되지가 않고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이 약물을 조금 몇 개월 지금 복용을 하셨지만 빨리 좀 끊을 수 있게 해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에게 지금 방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병원 약물을 잘 중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신과 약물은 중재하시다 보면은 금단 증상이 다 생기십니다. 크고 작은 금단 증상이 생기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을 끊으시게 되면은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약물을 성공적으로 끊으실 수 있게끔 첫째로 도와드려야 되고, 둘째로는 약물을 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울증이나 감정 기복이나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약물은 끊는데, 예를 들어서 약물을 끊는데 조울증이 더 심해지시고 조울증 증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약물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약물을 강하게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 한의원은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는 약물을 올바르게 중단할 수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약물 중단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나 어려움, 약물의 약물 중단의 후유증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증상 또는 질병이 해소되고
없어져야지 올바르게 완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올바르게 사회생활, 학교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저희 한의원에 2, 3개월 정도 치료하시면서 기존에 드셨던 병원 약물을 4분의 3 정도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즉 기존에 드셨던 약물 중에 4분의 1 정도만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금단적 이상이나 부작용 후유증 없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은 2, 3개월 단기간에 4분의 3 정도 약물을 끊고 증상도 없어지고, 또 약물을 드시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병원 약물을 드시면서도 사고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 머리가 좀 멍해진 것 같다, 또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상도 없어지게 저희가 해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의 병리적인 상황, 그리고 좀 더 깊이 의학적인 상식 등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 환자분의 치료 방법을 어떻게 저희가 설정하고 치료해 드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지금 조울증, 흔히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그러죠. 이러한 증상을 많이 지니고 계시고, 또는 강박증이나 불안 등의 증상도 함께 지니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드시고 계셨던 약물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아빌리파이나 벤즈트로, 아티반, 테프라, 리튬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은 여러 가지 그 정신신경과 질환, 조현병이나 조울증 또는 항불안제 등에 사용되는 이러한 약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러한 약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약을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증상이 없이 완치할 수 있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약물을 성공적으로 끊는다고 해서 환자분이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증세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것은 약물을 성공적으로 끊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약물을 위에 있는 약물을 끊으면서도 또한 지금 이 환자분이 지니고 계셨던 증상도 없어지게끔 저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환자분이 지니고 계시던 증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항상 친구 관계가 불안하다. 자, 친구 관계 불안해지는 원인은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할 때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을 지니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자꾸 타인의 의식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하는 건데요. 역시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고 일종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증상을 지니신 분들이 꼭 역시 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아니더라도 상당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친구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하지는 않더라도 해소를 하셔야지 되시겠죠. 또는 혼자 격분하기도 하고 혼자 우울해하기도 한다. 자, 이것은 이제 감정 기복이 많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소 독특하게 스스로의 생각이 논리정연하지가 못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또 증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증상 역시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 분들 많이 지니고 계신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환자분의 경우는 외부 활동이나 친구 관계에서 자신이 없고 사회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병리적인 상황,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울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입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망진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병리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꼽 부위를 특히 하복부에 좀 더 심하게 좀 있는데요. 저 하복부나 복부 주위로 이렇게 지금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압통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은 장 기능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환자분의 경우
좀 변비가 평소에 많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자, 변비가 많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변비가 많다 그러면은 예외 없이 인체 내에 독소가 많이 쌓이시게 됩니다. 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에 불필요한 음식의 찌꺼기라든지 아니면은 인체에 독소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물질 혹은 인체에 독소가 될 수 있는 독성 물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음식에도 뭐 농약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방부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살충제 같은 경우도 일부 우리 음식에 있을 수가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물질들을 잘 배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변의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대변에 변비가 심하다 그러면 자, 예외 없이 이러한 물질이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는 이와 같이 좀 독소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소는 이 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러한 독소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소는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 퍼지실 수가 있는 것이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각별히 뇌신경 부위가 좀 취약하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독소는 꼭 장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이죠. 이러한 독소는 장뿐만이 아니고 인체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며, 특히 해당 환자분이 어느 부위에 취약하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취약한 부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복진도를 통해서 복부에 이와 같은 압통 부위를 많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자, 우선 첫째로는 장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인체에 독소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독소가 인체의 신경회로 부위, 뇌신경 부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장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장이 나쁘다고 하면은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뭐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거나 어떤 뭐 유산균을 드시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많이 드시는 게 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독소 해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유산균이나 뭐 섬유질을 많이 드시거나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독소 해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 청소도 여러 가지 이 장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병원에서 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뭐 장 청소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장 청소 방법 말고 집에서도 편안히 할 수 있는 장 청소 또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 청소 방법을 저희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자분의 적합한 방법을. 자,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장 청소를 잘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장 청소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는 금단 증상 없이 부작용 없이 정신과 약물을 잘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일반 환자분들께서 조금만 상식을 가지시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대장의 기능이 올바르게 정상화된다는 것이 정신신경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대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신경 기능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환자분의 모발 검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모발 검사 그래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의학에서는 이 모발 검사 또는 한의학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모발 검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 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모발 검사 받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은 모발 검사만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또는 일반 한의원에서 분석하는 모발 검사 방법과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이 검사의 해석이죠. 이 검사 해석 방법이 일반 병원하고는 완전히 좀
많이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 지금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전부 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4대 무기질이죠. 이러한 무기질은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대량 영양소라는 인체에 이러한 무기질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무기질들은 우리가 인체의 모든 기능이나 모든 부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우리가 정신신경계통도 이러한 영양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정상 수치에서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이 우선 첫째로 이 나트륨이 우선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이 이와 같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은 저희가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신신경의 우리가 뇌신경에서 그리고 뇌신경회로에서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에너지가 잘 생산되지 않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신경세포에서도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모든 세포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신경정신 세포에서 이 에너지 생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 신경회로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양극성 장애나 우리가 조울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잘 못 되고 있다. 자,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 부위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경세포는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 음식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신경세포에서 기능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이것은 미토콘드리아를 그림을 그려준 것인데요. 이와 같은 신경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것을 섭취해서 우리가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이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ATP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ATP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우리의 자동차에서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이 있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서 휘발유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TP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ATP 기능이 생산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신경세포나 신경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TCA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또한 TCA 사이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잘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뭐 한약재로는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영양제로서는 비타민 B계통, 이러한 그 비타민 B 제제를 섭취하셔야지만 이 환자분께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이 신경회로를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 청소를 해서 우리가 독소를 빠지게끔 또 해줘야 되고, 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체의 독소를 해독하는 여러 가지 식품 성분이나 여러 가지 또 약초들이나 한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한약재를 추천드린다면 강황이나 울금 또는 뭐 인동, 영교, 치자 이와 같은 한약재를 저희가 독소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한약재를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단연코 인체의 독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양파를 좀 많이 잡수시라고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 음식 식이요법을 잘 실천을 해주셨어요. 양파도 잘 열심히 좀 잡수셨고, 뭐 식이섬유도 잘 잡수셨고, 이 해독요법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한약재나 식품 성분 기반의 여러 가지 약재를 잘 섭취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한의원 치료를 열심히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장기간 드시고 또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독하게 드시고 계셨던 정신과 약물들을 현재 2, 3개월 치료만으로 4분의 3 정도 성공적으로 줄이셨고, 그러면서도 이 환자분이 지니고 계셨던 증상, 즉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없어지셨습니다. 자, 이 증상은 막상 치료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증상이십니다. 병원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 환자분들도 이러한 증상을 잘 해소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든지 남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치료 정신과 환자분들 치료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남의 시선을 요즘에는 의식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고 사회생활 하기가 많이 편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이거 호전되는 이제 경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환자분에 대한 치료 내역을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정신과 약물을 드시면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물 자체로 인한 어떤 부작용, 후유증 또는 그러면서도 정신과 질환이 완치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그러면서도 정신질환 증상 자체가 없어지게끔,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까다롭고 미묘한 증상이 많죠.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지게끔 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사회생활, 경제생활,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삶의 질이 증진되는 이와 같은 진정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